자,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왜 대두가 됐으며 NLP에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적용이 됐고 그것이 데이터에 적용될 때는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와 관련해 가지고 국내에서 음성 데이터를 구축한다는 하나의 측면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를 할 텐데, 먼저 이제 음성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언어 중에서 이제 소리로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을 그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려면은 녹음을 시키고 이걸 디지털화 한 다음에 사실은 텍스트로 전환시키는 과정이 필수적이에요. 그 텍스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해를 하게 기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런 음성 데이터를 수집한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컴퓨터로 이제 활용하는 역사는 더욱 짧게 되는데, 먼저 이것들이 학술적으로 사용됐을 때와 어떤 산업적으로 사용됐을 때를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먼저 이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런 음성 데이터를 사용했을 때 벌어지는 어떤 문제점, 그리고 기존 그 사례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학술적으로는 이제 음성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층의 전사 및 언어학적 구석이 부여된 자료, 이런 접근을 얘기할 때 음성 코퍼스라는 이야기를 보통 하고, 아까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인문 계통의 국어학에서 얘기하는 이야기, 혹은 언어학에서 하는 얘기와 산업적으로 NLP에서 얘기하는 이야기가 이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콜퍼스란 개념을 보통 부여를 하면은 국어학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혹은 말뭉치란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이제 음운 전사와 운율 레이블링을 해가지고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가 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방언을 대상으로 한 그런 작업인데, 지금 원래는 여기 표가 하나 나와야 되는데 지금 표가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사실은 이제 표는 안 보이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에서 이제 자유발화를 가지고 DB를 만든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설명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아동부터 시작해가지고 20, 30대 중심의 어떤 DB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로 서울 방언을 중심으로 한 그런 DB고요. 제가 다음에 이제 그 자료집으로 나갈 때는 이 부분이 잘 보일 수 있게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표가 다 안 나오는데, 이거를 잠시만요. 제가 공유를 다른 걸로 잠시만 하겠습니다. 금방 또 이걸 하면은 표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표를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아까 못 보여드렸던 표가 이것이고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만든 음성 데이터베이스고요. 이렇게 뭐 아동 53명, 54명. 사실 뭐 연구하는 목적으로는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데이터긴 한데, 산업적으로 사용하기에는 거의 불가능한 자료에 가깝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개별 연구소에서 만든 그런 자료가 아니라 20세기 세종계획이라고 해서 이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로 만든 어떤 음성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백이 25% 정도가 되고 대여가 75%를
차지하는 이런 국가 차원의 음성 자료가 있고요. 이런 자료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이런 축적을 했던 데이터 자료들이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데요. 뭐 10대부터 해가지고 60대 이상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나이를 알 수 없는 자료가 53%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좀 흥미로운 부분인데, 국가주도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사실은 화자의 연령이나 어떤 이런 정보가 충분히 사실은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데이터 자체가 물론 뭐 양으로는 아까 개별 연구소에서 가지고 있던 양보다는 훨씬 진일보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몇 가지 한계들이 뚜렷이 있는데, 자유발화가 굉장히 적어요. 자유발화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어떤 이 나이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가 이렇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표로 다시 돌아가기가 좀 뭐하니까 그냥 이 발표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출발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2020년 9월에 착수해서 현재 2월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한국어 방언 AI 데이터 구축 사업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이제 발주를 했고, 솔트록스라는 회사 주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데, 뭐 남기림 선생님을 중심으로 한 경북대 연구진이 이 사업에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방언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정보, 그리고 방언 자료를 다룰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자문 및 그 공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를 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발표의 가장 큰 목표이긴 했는데, 사실은 주교육이 전도가 돼가지고 윤리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된 뭐 이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은 아까 그 데이터 편향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큰 그 흐름으로서 방언 자료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가 주도로 음성 데이터를 그런 모으는 작업이, 이 작업 외에도 고려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신지영 선생님이 그 경찰청을 통해 가지고 수주해서 몇 년 전에 또 구축한 DB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표준 발음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대형으로 이런 프로젝트가 진행된 바가 있고요. 작년에, 아니 재작년이네요. 재작년에 이제 국립국어원에서 또 국어 자료를 굉장히 많이 이제 모은 이제 결과가 있는데, 그 자료는 사실은 방송국이나 기존의 매체에서 있었던 자료들을 긁어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유발화는 아니고요. 그리고 발화자에 대한 개별 정보들도 사실 누락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그 자유발화를 중심으로 했다. 그리고 방언에 대한 고려가 분명하다. 그리고 연령대를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했다. 라는 대표적인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편향성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데이터로 인해서 벌어지는 윤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큰 틀에서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국어 박원을 강원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로 나누고 10,000명 이상의 화자가 총 1,500시간 이상으로 음성 데이터셋을
생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이 목표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화자들이 지금 연령별로 하면은 위에 1그룹은 10대, 20대, 2그룹은 30대, 3그룹은 40대, 50대, 60대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연령별로 이와 같은 분포로 데이터셋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그 데이터가 모임으로써 그 어떤 윤리적 함의를 갖고 있느냐. 아까 실험실 차원에서 혹은 학술 목적을 가지고 모았던 데이터들은 현실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일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모이고 있는 음성 데이터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사실은 이렇게 전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가져야 되는 어떤 윤리적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좀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요. 현재 이 모이고 있는 데이터는 상대적으로는 이런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의식이 비교적 뚜렷하다. 이 발화하는 참여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일단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편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령적인 측면이나 지역적인 안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 주도의 이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개방성도 누구에게나 사실은 개방되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에 가지고 있던 윤리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런 데이터가 축적이 됐다, 모였다고 해서 모든 윤리적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제한이 되어 있었던 데이터의 한계를 조금 더 무너뜨리고 개발자들에게 좀 더 자유를 제공하는 그런 측면이 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